농협회 소속으로 다양한 곳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곽순자 임채원 님이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해준 곽순자, 임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시낭송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원연합회에서 후원한 제7회 시 한밭을 물들이다 충청도 선비시인 임강빈 시낭송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수필가 백송자입니다. 창가에 기대어 늙을 줄 모르는 햇볕 그것을 등으로 받으며 행복한 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해본다. 임강빈 시인은 창가에 기대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오신 이 많은 분들 행복한 때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낭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시낭송 아카데미 안승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의 마지막 시 한 줄이죠. 시 한 줄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계절, 우리는 마음의 언어인 시로 모였습니다. 한 편의 시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히기도 합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들은 그런 시의 힘을 믿고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낭송의 한 구절, 한 호흡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바쁘고 특히 요즘 힘든 일상 속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행복과 평안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강빈 가족분들은 아직 안 오셨죠? 네. 아, 오셨습니까? 네, 우리 임강빈 세인님의 아드님과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서 일단 해주셔요. 네, 귀한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문인협회 박순길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작가회의 황희순 시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시인협회 박소원 시인님도 오셨습니다. 아까 시와소리문학의 부회장인 이기화 선생님 잠깐 보였는데 저기 계십니다. 이기화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덕시낭송협회 홍명희 회장님과 그 회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빠지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 봐서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빈 축사로 대전문인협회 박순길 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순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걸 극히 싫어하는 편이고요. 나서질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를 보는 백송자 선생님께서 임강민 선생을 주제로 신앙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강민 선생님의 그 향치가 그런 걸 묻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임강민 선생님 하면은 그분이 교사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말년에 임강민 선생님을 돌봐주시고 시비를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황희순 선생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놔두고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물어서 찾아왔는데 이 장소를 보고 찾아오길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장소가 정말 훌륭합니다. 임강민 선생님을 제가 추억하기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 모임 때 이렇게 가면은 상석에 계셨었죠. 그분이 1956년도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그 시문학이 아니라 현대문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문학을 1987년도에 나왔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주가 없는지 7년 6개월에 걸쳐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임강민 선생님이 얼마나 하늘 같은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히 상석에 앉아 계시면은 앞에 앉지도 못하고 저 곁에서 있다가 혹시 술잔이 비어 있으면 한 잔 따라드리는 걸로 대단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시를 참 많이 읽은 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강민 선생의 시는 쉽지요. 그러면서도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짧은 그 글 속에는 정말 인생의 어떤 그 고뇌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강민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임강민 선생님은 이제 국어교사로서 장학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장학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한 장학사가 업무를 보통 10가지에서 13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화첩이 쭉 이렇게 13가지 정도 이렇게 스크랩을 있는데 그것을 아마 임 선생님 담당하면서 늘 자기는 창가를 바라본다,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창가를 열고 생각할 그때 아마 시상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국화가 참 이렇게 피어 있고 요즘 국화 축제가 어디를 가나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국화를 보고 아름답다, 향기가 곱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국화를 여름철에 뜨거울 때 비올 때 관리하고 키우시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강민 선생님의 그 좋은 명시들을 오늘 이렇게 낭송을 하고 이러는데 임강민 선생님이 얼마나 그 시 한 편을 창작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을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시 낭송, 시극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때는 아까 임강민 선생님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읽는 시대였습니다. 시를 많이 읽은 시대였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귀로 듣는 낭송하는 시대였습니다. 시 낭송가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시 낭송 한 편이 여기서 시 10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읽고 거기에서 강조할 부분 여기서 찾고 의무 고조를 찾고 그렇게 낭송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낭송을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낭송가도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시극은 더 종합예술이죠. 시로 통한. 금년도 한국문연협회에서는
그 전라북도 부안에서 그 신석경 선생 51주년 서거 기념으로 그 열렸었는데, 그때도 신석경 선생의 시로 시극을 하는데 그 이틀 동안 행사 중에서 상당히 큰 시간을 할애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그 시극은 시의 종합 예술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읽는 시대를 떠나서 이제 귀로 듣는 낭송,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이렇게 그 시극을 예술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서 그런 그 낭송과 시극을 모두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깊어가는 게 밤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임강빈 선생님의 그 생각과 시와 감동으로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흠뻑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수정시 낭송 아카데미 여러 회원님들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고, 아까 안성월 회장님 회원들 입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걸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순길 대전문예협회 전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내빈 속에 한 번 빠졌습니다. 한국능률인재개발원 유연자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정시 낭송 아카데미는 시 낭송가이며 연극 배우인 한수정 선생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시 낭송 단체입니다. 2019년 제1회 시 한밭을 물들이다 시 낭송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대전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를 주로 모아서 시 낭송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작년에는 2024년에는 이곳에서 뚝끼리 시인 한성기 시인의 시와 한성기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임강빈 시인의 삶과 문학 이야기를 시극과 시 낭송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임강빈 시인은 대전을 대표하는 시인인 박용래, 한성기와 함께 대전의 삼가로 불리는 향토 시인입니다. 193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1996년 대전 용전중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기까지 시 쓰는 선생님이었으며 늘 과묵하고 단정한 인품을 유지하였습니다. 박두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였으며 대표적인 시로는 항아리, 동목, 서정시인, 한 다리로 서 있는 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1부 시극을 시작으로 시 낭송 공연을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시극은 임강빈의 쾌청한 한밭살이라는 테마로 박영수, 권태수, 박은희, 이문영, 이문경 님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온 충청도 선비였던 임강빈 시인의 문학적인 삶의 일부를 지금부터 시극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술 줬습니다. 뭐 다른 것도 없고 다만 술 줬는 거예요. 용래 형, 시는 그만 좀 세게 하게요. 죽으면 쓰고 싶어도 못 써. 안 좋으니까 걱정 말어. 술을 보약이 아니여. 적당히 마셔. 이러다 또 울겠어. 괜찮아 임마. 그건 보고 그 시 말이야. 박두진 선생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발표했던 시. 아, 항아리. 그래 항아리. 이 자리에서 한번 읊어보겠나? 항아리. 크고 작은 숱한 항아리여. 민들레가 피었다. 소월 한 그루
굽어보듯 서 있는 그림 같은 애정. 무엇이나 가득히 담아주고 싶도록 그토록 하늘마다 향한 둥그런 문. 아, 나도 항아리 옆에 피어가는 노을이 되고 만다. 좋다. 요네요. 천천히 마셔. 누가 따라와? 임마, 저 세상이 따라온다. 하기사 내보다 5살이나 어린 이놈이 인생을 어찌할꼬. 그 맨날 5살 타령이요. 형은 오래 살 것이요. 단말이여, 네가 처음으로 설시 항아리도 좋지만 난 동목이 더 좋더라. 동목을 읽으면 우리 홍래 누나가 생각나거든. 내가 한번 낭송해볼까? 좋죠. 동목, 한 뿌리에서 자란 나뭇가지, 그 가지와 가지 사이에 생긴 간격. 겨울엔 너무 많이 그것이 보인다. 바람 끝에 멈추는 정막이 내 뼈마디를 흔들어주곤 한다. 줄곧 나는 왜 한 나무만을 보아왔을까? 한 뿌리에서 자라 그 가지와 가지 사이에 생긴 간격. 그 사이로 하루를 오르내리는 비탈 길이 보인다. 밤을 한층 죽게 하는 별이 보인다. 여기서 뭐 하세요? 요네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황신, 어디다 못 본겨?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용래형 말이요. 방금까지 나랑 술 마셨는데. 아이고, 선생님도 박은혜 선생님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아니요. 울긴 누가 울어. 오늘 이유경 시인이 인터뷰하고 내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시간 전에 선생님 소개한다고. 맞아. 바로 오늘이 그날이냐? 어이쿠야 이런. 가자. 서정춘 시인, 제가 듣기로 임강비 선생님이 워낙에 숫기가 없으셔서 처음에 말씀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이유경 시인도 그걸 알았어요? 하기사 임 선생은 술이 몇 잔 들어가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어구, 반갑습니다. 이유경입니다. 이쪽은 서정춘 시인입니다.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긴 황시인, 나의 술친구 방희순 시인이요. 선생님들 내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앉읍시다. 자, 앉읍시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자네들이 함께. 자,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술 한 잔씩 합시다. 유경 씨. 아, 감사합니다.
한정준 씨도 드시죠. 자네도 한 잔 드릴게. 아,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시죠. 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 막걸리입니까? 대전이 막걸리가 유명합니다. 아, 맛이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인터뷰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선생님께서 문학의 뜻을 둔 건 공주중학교 무렵이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난전에서 문장지를 사서 읽은 게 문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동안 많은 시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에 혹시 애정이 가는 시가 있으십니까? 다 졸작들이지 뭐. 아끼는 시를 굳이 뽑으라면 난 서정시. 아, 서정시. 천만입니다. 서정 시인을 읽을 때마다 서정 시인은 곧 임강민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서정수 시인 자네가 그랬어요. 그랬군요. 자자, 우리 건배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시인들이 만났으니 시인들을 위하여! 위하여! 아, 선생님, 제목 정했습니다. 월간조선 인터뷰 제목 정했습니다. 임강민의 쾌청한 한밭살이. 자, 어떻습니까? 쾌청하다. 황희수는 어때요? 쾌청하다. 아, 좋은데요? 선생님의 맑은 시와 딱 맞네요. 그렇다면 나도 좋은 거지 뭐. 이유경 씨는 꼭 내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전 선생님 시 중에서 동행이 인상적입니다. 발자국 소리에 뒤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스치는 소리에 이번엔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도입부가 인상적입니다. 저런 그 시를 안단 말이요. 난 이 회자되는 시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고마울 때가. 저도 선생님 시 한 편 낭송하고 싶습니다. 좋지. 나야 좋고 말고. 서정 시인. 당신은 서정 시인. 빛바랜 서정 시인. 산등성에서 억새불 흔드는 그런 신용을 하다가 큰 길을 피해 고사앞에서 만나는 달빛. 허허 헛웃음 틈터리에서 눈물은 뜨겁고 50이 훨씬 지나서야 철이 든 당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안으로 세상을 사귀는 당신. 약해도 단단한 뼈. 섭섭한 날 있다. 소리치고 싶은 날 있다. 맑은 물소리에 귀 세우는 당신은 아무래도 서정 시인. 동행. 발자국 소리에 뒤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스치는 소리에 이번엔 멈추었습니다.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공연한 착각이려니 하다가도 무언가 하는 생각이 불안합니다. 무심코 어느 건물 앞에서 굴절된 큰 그림자와 마주칩니다. 잠시 잊고 살아온 사이, 멋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가까우면서 멀리 했다는 자책감으로 한동안 이렇게 헐 서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쯤은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겠지. 네, 그럴 거예요. 좋지. 자네도 한 잔 들게. 이야, 이제야 살 것 같다. 앞으로 1000원이면 더 살겠지. 그럼요. 그럴 거예요. 예순, 나중에 말이요. 내 10일 세운다면 이거 마을이 어떨까? 선생님, 시비를 세우시게요? 아니요.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말이요. 그럼 시집에는 이걸 왜 안 넣으셨어요? 에이, 시집에까지 넣을 시는 아니고. 마을 옹기종기 노랗게 살아가는 마을이다. 기웃거리지 마라. 곧게 자라라. 가볍게 더 가벼워져라. 서로가 다독거리며 사는 민들레라는 따스한 마을이 있다. 황혜순이 내가 죽거든 발표하지 않고 버려둔 시를 유고시라고 내돌리면 안 된다.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선생님. 시를 쓴다는 것은 고뇌가 따르는 힘든 작업이지만 즐거움도 함께 한다고 선생님은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시가 된다며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가고 주옥 같은 시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충청도 선비 시인 임감빈 시인의 시를 읽으며 그를 못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참 시를 썼는데도 시가 뭐냐고 물을 때는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는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쪽에서 좀 분명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한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권태숙, 박은희, 이문영, 임은경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2부는 시로 만나는 시인 임강빈입니다. 나태주 시인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은 본인의 시 속에 임강빈 시인을 맑고 순수하게 그렸습니다. 충청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대전하면 보고 싶은 사람으로 임강빈 시인을 선비 정신의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영혼의 시 정신을 유지했던 임강빈 시인을 여러 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하림의 다리 빈 방으로, 나태주의 시인 임강빈, 황희순의 백합 한 송이, 최자영의 대나무, 박순길의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배진순, 정용구, 송정순, 이지연, 안승원 님이 차례대로 낭송하겠습니다. 다리 빈 방으로, 최하림. 다리 빈 방으로 넘어와 누추한 생애를 속속들이 비춥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보처럼 개켜서 횃대에 겁니다. 가는 실밥도 역력히 보입니다. 대쪽 같은 임강빈 선생님이 죄 많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엿들었을라 막 뒤로 숨는 모습도 보입니다. 죄 많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부끄러운 얼굴이 겨울 바람처럼 우우 대숲으로 빠져나가는 전경이 보입니다. 모든 진상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나는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시인 임강빈. 충청도를 선비의 고장으로 쳐준다면 누구보다 내세울 분이 있는데 시인 임강빈. 사시는 것도 그윽하고 문학하시는 것도 그윽하고 평생을 먹을 갈병 붓을 다듬으시는 이 백합 한 송이,
투명한 심상으로 투명한 시 건져 올려 다독여온 시간 행간의 숨은 사랑 뉘 알리오 묻는 이도 없었지만 얘기한 적도 없으니 홀로 사귀며 버리며 걸어온 오직 한 길. 6번째 시집임에도 아직 자신이 없다며 소년처럼 웃으시는 노시인 얼굴에 활짝 핀 백합 한 송이. 대나무 최자영 속이 비었으되 꽉 차있어 의연한 거모 홀로 서서 치장할 줄 몰라라 늦가을 찬설이 스산한 바람 온 몸으로 껴안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흔들림 없어라 올고든 마디마디 들쑤시는 매운 세상 설렁이는 바람에 아파하는 소리 사그라 사그라 안으로 여며하는 세월 말없음으로 말하는 사람 꽃이 피지 않았으되 꽃을 피웠어라 순수에 서정에 붓띠 붉은 시의 꽃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 박순길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의 시작 알고 보면 인생 귓속말의 소곤거림도 속삭이는 울렁거리 같은 눈물 어린 감동 바람 타고 헐헐 눈부신 빛을 날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시로 만나는 임강빈 시인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축하 무대입니다. 먼저 가곡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소프라노 김순희 님이 준비하였습니다. 김순희 님이 활동하고 있는 온소리 시각장애인 예술단은 그늘진 곳에서 빛을 선물하며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음악 단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이크 안도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교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만 사질이 생기네요. 네, 이번에는 색소폰 연주입니다. 저희 수정신앙소 아카데미 회원이며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찬숙 최의탁님이 연주하겠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고 감상하면 우리 마음의 과일처럼 달큰하게 가을이 마냥 익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앵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곡과 색소폰 연주를 선사해준 김순희, 이찬숙, 최의탁님께 감사드리며 제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부는 임간빈 시의 숨결, 자연과 삶을 담다라는 주제로 시 낭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임간빈 시인의 시로 꾸몄습니다. 먼저 임명의 조숙자님이 세상의 꽃은 아름답다와 한방눈이 내린다를 낭송하겠습니다. 세상의 꽃은 아름답다. 1년생이거나 나이가 많은 나무거나 세상의 꽃은 아름답다. 그것을 보는 마음도 아름답다. 꽃에도 차례가 있어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더디 피는 것도 있고 일찍 지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디게 지는 꽃이 있다. 벌들은 웽웽거리고 나비들은 춤이 되고 별빛에도 초롱초롱한 얼굴이 된다. 그 꽃은 무언가 남기려 한다. 열매를 갖고 싶어 한다. 크기와 빛깔은 달라도 세상에 남기려 한다. 양지에서는 건강한 열매를 달고 그늘에서는 실하지 못한 그것이 되지만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는 착한 꽃의 소산이다. 한방눈이 내린다. 술 생각이 날 때가 있다. 독자이면 어떠랴. 때마침 조용한 한방눈이 내린다. 느릿느릿 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마신다. 그래야 될 것 같다. 하늘에서 하강하는 눈 거의 지상으로 왔는데 서둘 무엇이 있나. 바쁜 인생인데 이럴 때가 있구나.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구나. 눈이 내린다. 조용한 한방눈이 내립니다. 이어서 초대 시낭송 시간입니다. 초대 시낭송에는 내덕 시낭송협회 회원인 최명자님께서 임간빈 시 가을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덕시낭송협회는 199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대덕시낭송대회 입상자들로 구성된 시낭송단체이며 지난 8월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시낭송 콘서트를 성안리에 마쳤습니다. 가을을 쪼개고
또 쪼갠다. 그대로 보내기는 너무 섭섭하다. 사람의 목소리가 모처럼 탁 트이고 이 세상 서 있는 온갖 소리가 투명하다. 물소리는 더욱 맑다. 가을의 명창이 전부 모인 것 같다. 여행을 떠나자. 짧은 여행은 없더리. 시내버스를 타고 발점으로 돌아오면 된다. 같은 산도 다시 새롭다. 눈의 벼물결이 날로 황금빛이다. 산 자락에서 억새가 흔들고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연신 흔들고 있다. 화투 20끝 둥근 다리 억새들 사이사이 달빛으로 놔두고 풀벌레 장송곡이 조금은 서럽다. 쉬지 않고 시 낭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복, 박순자, 임채원, 박광수, 기록순, 공정혜님이 임강빈 시, 별, 모과, 하늘, 호수아비, 떠나려 한다를 낭송하겠습니다. 별. 첩첩산중. 침묵의 시골에서 보는 별은 너무나 초롱초롱하다. 별과 별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 얼마나 외로우냐고들 한다. 큰 빗자루 들고 한켠으로 쓸어 모았으면 그 빛은 굉장하리라. 어떤 감탄사가 터져 나올까? 사람들은 저 높은 별 보고 꿈이라 한다. 가냘픈 여치 소리는 들어와도 별자리 운행은 들리지 않는다. 새벽까지 반짝반짝 있거라. 실망은 주지 말아라. 모과 백자 항아리 옆에 모가 몇 개, 싸늘한 살갗에 그윽한 향기, 좁은 방 안이 이렇게 넉넉할 줄이야. 노란 빛깔은 모두 이런 것이냐. 눈으로 맡아보는 모과 향, 욕심을 버리고서 얻어지는 것, 못난 생김새에서
풍기는 것 골똘한 생각 살아있는 목숨 훌쩍 떠나도 이 깊은 향기 잊어질까. 재훈이 최고. 하늘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잡념 저절로 버리고 싶어지네요. 좁은 창틀로는 그만한 액자가 되고 넓은 창틀은 몇 초 돗자리가 되고 낙관 없어도 차라리 대박이네요. 지상의 작은 것들 나를 알리려고 손을 떠지만 하늘은 그런 게 없어요. 내세우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 이 가을 하늘 쳐다보세요. 허수아비 가을거지가 끝난 논과 논 대고 남은 밑둥이 가로 세로 반듯하게 줄 서 있다. 한결 을수년스럽다. 벽가리미로 차가운 팔을 벌고 있다. 할 일은 끝났는데 아직 서 있는 허수아비. 겁도 없이 대들던 참새떼나 바라보며 지난 날이 즐거웠다. 좀 서 있어 주마. 대신 서 있어 주마. 이런 생각에 할 일 없는 지난 날에 논바닥에 내린 햇살을 짓는다. 떠나려 한다. 남들은 나이가 들수록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트인다고 한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아둔해서 그런가 아직 나에겐 그런 기미가 없다. 마냥 까맣다.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시 쓰는 일이었다. 만지작거리다가
시 한 편이 됐다 싶을 때 그 순간의 희열, 그런 날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그 즐거움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떠나려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시 낭송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 낭송 시간인데요. 저희 수정시낭송 아카데미 지도교수인 한수정 선생님 무대입니다. 한수정 선생님은 시 낭송가이며 연극 배우이고 대전 지역의 시 낭송 문화를 이끈 선구자로 많은 제자를 낭송하였습니다. 오늘 낭송할 시는 임간빈 시인의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한수정 선생님의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시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당신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외로울 때 슬펐던 일 많아서 비바람 속에 진눈깨비 속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휙휙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정표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명한 날에만 꽃이 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은 날보다 말짱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신입니다. 이 세상 떠나간 마음, 시대의 거친 속에 갈팡질팡했습니다. 수많은 별 가운데 너만한 별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정 신앙송 아카데미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대전에서 신앙송을 보급시켰고 또 협회를 만들고 뒤늦게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서 2017년이던가 시민대학에서 수강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평송에서 강의하다가 지금 이 회원들은 그때 시민대학에서 만났던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수정신앙송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2019년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정말 오늘 이 무대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아무튼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연습했던 우리 회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강민 선생님 가족분 계시죠?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그리고 황희순 씨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은데 황희순 시인하고 임강민 선생님 모시고 공주로 나태주 선생님 출판 기념회 그 학교 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인들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임강민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어느덧 제 곁을 떠나고 이렇게 임강민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가 돼서 한편으로는 울컥하고 그렇습니다. 황신 앞으로 나오세요. 평소에 임강민 선생님이 황희순 시인을 딸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선배 시인이자 선생님이자 정말 아빠처럼 다뤘던 두 분의 관계입니다. 끝내 임강민 선생님의 마지막 가신 모습이며 또 10위까지도 저 가냘픈 몸으로 억척같이 이뤄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갑자기 저도 임강민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울컥하네요. 선생님하고 같이 술자리에 서울에서 오신 시인님들 모시고 그 자리에도 있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생님 시를 낭송할 줄이. 자, 여기 아드님이 오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라도 임창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한 사람 관객으로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대까지 이렇게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숭고합니다. 이 깊은 가을밤에 우리 수정 시상수 아카데미 회원분들과 또 오늘 함께한 이 관객분들 이 깊은 가을밤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찍게요. 박수기 선생님 제일 반가워요. 그리고 저 뒤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께 해드린 것보다 제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은 거였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니까 임강민 선생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임강민 선생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정신앙송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원연합회에서 후원한 제7회 시 한밭을 물들이다 충청도 선비시인 임강민 시낭송 공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애타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